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콜마입니다. 종목 코드 161890이고요. 공유해주신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주가가 77,000원, 2025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K뷰티 수출은 잘 되는데 일부 자회사는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화장품 피크아웃 우려,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아니면 좀 과한 걱정인지 오늘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분석해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콜마의 핵심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 또 미래 전망,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상승 요인이든 하락 요인이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보고서 보니까 한국콜마가 그냥 화장품 만드는 뭐랄까 단순 공장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국내 최초로 ODM 모델을 도입했다고요? 흔히 하는 OEM이랑 ODM, 이게 차이가 뭔가요? 아,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OEM은 보통 고객사가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생산만 하는 방식이잖아요. 반면에 한국콜마가 주력하는 이 ODM은 제품 기획, 그리고 연구개발, 생산, 품질 관리까지 이 전 과정을 다 제공하는 뭐랄까 토탈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는 그냥 상표만 딱 붙여서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막 뜨는 신생 인디 브랜드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조선미녀 말백살성 크림이나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성 크림 같은 히트 제품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K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네요? 땅 트렌드를 만드는 핵심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런데 보고서에 사업구조 재편 이야기도 있던데요. 한국콜마는 화장품에 집중하고 제약은 자회사인 HK 이노엔이 맡는 약간 이런 이원화 구조라고요. 이걸 기업 가치 평가할 때는 좀 나눠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2018년에 HK 이노엔, 예전 CJ 헬스케어죠? 여기를 인수한 다음에 2020년에는 기존에 있던 제약사업부 콜마파마는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나눈 거죠. 화장품이랑 제약. 따라서 지금 한국콜마의 16890의 가치를 볼 때는 화장품 ODM 본업 가치랑 자회사인 HK 이노엔 195940의 지분 가치,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좀 복합적인 구조 안에서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 같은 게 있습니까?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2023년에는 0.8%였는데 2026년 전망치가 17.3%까지 아주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그냥 숫자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HK 이노엔 인수 후에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 개선이 이제 정말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이 재평가할 만한 포인트죠. 순차입금 비율도 2026년 가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와, ROE가 그렇게 뛰는군요. 그럼 당장 곧 발표될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란 예측이 많던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피크아웃,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걱정 아닐까요? 네, 3분기 실적은 아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2에서 14% 정도, 영업이익은 24에서 33%까지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북미 쪽 수출이 잠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유럽이나 중동 같은 중국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여전히 아주 강하게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2026년 전망치가 이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매출 3조 원에 영업이익 3천억 원 돌파 가능성, 거기다가 예상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 40%가 넘는다고요? 와,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은 12개월 선행 PER이 12.3대 정도라고요? 이 엄청난 성장 전망이랑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현재 한국콜마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는 동시에 또 발목을 잡는 요인들도 같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괴리가 이 성장 엔진하고 족쇄가 서로 막 줄다리게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성장 엔진은 말씀하신 대로 인디뷰티 수출 잘 되는 본업이랑 블록버스터 신약 KK앱 가진 HK 이노엔이고 그럼 발목을 잡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22년에 인수한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자회사 부진이랑
해외 법인 적자, 이거 계속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자회사 연후 실적 개선이 좀 더딘 점, 그리고 해외 법인들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게 부담이죠. 미국 법인은 이 공장 초기 비용 문제도 있고 일부 수주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현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캐나다는 아직도 적자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강력한 본업이랑 HK 이노엔 성과가 이 부실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메워주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끌고 가느냐, 이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얼마였죠? 네, 보고서는 명확하게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예상되는 그 40% 넘는 EPS 성장률, 그리고 17% 넘는 ROE를 생각하면 현재 12개월 선행 PER 12.3배는 좀 낮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예상 EPS가 6,821원인데 여기에 목표 PER을 한 15.4배 정도 적용해서요. 2026년 11월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약 10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기본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10만 5천 원? 그럼 그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긍정적인 요인이랑 좀 부정적인 요인도 짚어주시죠. 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 즉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K뷰티 수출이 계속 잘 되는 거겠죠. 그리고 HK이노엔의 K캡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받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주 좋을 거고요. 또 미국 공장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도 큰 호재가 될 겁니다. 반대로 좀 하락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피크아웃이 정말 현실화되거나 자회사 연호 부진이 계속 길어지거나 해외 법인들 적자가 생각보다 더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적에 자회사 HK 이노엔까지 이 쌍끌이 엔진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화장품 용기 자회사 연우와 일부 해외 법인의 부진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분석 결과로는 2026년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목표 주가는 약 10만 5천 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은 역시 KBT 수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HK 이노엔의 핵심 신약 K캡의 글로벌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으로 부진한 자회사들이 정말 실적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딥다이브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유용한 판단 틀을 제공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콜마가 특히 선케어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KBT라는 큰 흐름에 올라타는 걸 넘어서요.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자외선 차단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특정 고성장 카테고리, 즉 선케어에서의 지배력이야말로 한국콜마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어쩌면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더 강력하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일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